또래보다 20년 젊게 사는 강력한 비결 3가지.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도 건강과 행복 가득 담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꿈꾸는 이야기, 또래보다 20년은 더 젊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몸과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끼며 누구나 걱정하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생기 있게 사는 걸까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하지만 강력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3가지 비결, 호기심, 움직임, 그리고 감사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고 마음 한켠의 따뜻한 힘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또래보다 20년 젊게 사는 비결 첫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나이를 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 그건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아직 겪어보지 않은 세상에 마음을 여는 태도입니다.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87세였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죠. 의사는 회진 중에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근데 말이죠.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하는 법이 궁금해요. 손자한테 물어봤더니 어렵다 하던데 내가 직접 해보려고요. 옆에 있던 간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체력이 아니라 태도가 젊은 거였죠. 과학적으로도 호기심은 뇌를 젊게 만듭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진 노인들의 뇌 활동이 훨씬 활발하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그러니 호기심은 일종의 뇌운동입니다. 걷는 게 몸의 체력을 지켜준다면 호기심은 마음의 체력을 유지해주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음의 젊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교의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는 늙지 않는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는 늘 새로운 세계에 살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로 평생을 배움의 자세로 살았죠. 그 끝없는 궁금증이 그를 역사에 남긴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까요? 78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젊을 땐 바느질만 하며 살았고 배움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동네 복지관에서 그림 수업을 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옮겼습니다. 붙잡는 법도 몰랐던 그분은 5년 뒤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나이를 잊어요. 아니, 나이가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호기심의 힘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창피할 것 같고 잘 못할까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 아기였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잡고 흔들고 떨어뜨려보고 입에 넣어보며 배웠습니다. 그 본능이 바로 호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본능을 꺼내야 할 때입니다. 호기심은 단지 지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명을 늘리는 데도 기여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장수 마을 오키나와 그중 하나가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90세가 넘어서도 바느질 기술을 전수받고 있었고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영어 회화 방송을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나이보다 앞선 열정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에너지를 줍니다. 손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할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요즘 너희는 어떤 게임을 해? 나도 한번 해볼까? 그 순간 손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와, 우리 할머니 멋지다. 그 작은 호기심이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사랑을 깊게 합니다. 결국 호기심은 관계도 젊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냥 조용히 지내다 가는 거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바로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늙는 건 세월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꺼버릴 때 시작됩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은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성장은 선택이며 퇴보도 선택이다. 다시 말해,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를 늙게도 젊게도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점심에 똑같은 반찬을 먹을지,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할지, 오늘 산책길에 같은 공원을 갈지, 골목길로 들어가 볼지, 그 작은 궁금증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기심은 우리 안의 생명력을 다시 일깨웁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노년에 이르러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는 2번 산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 1번, 그리고 호기심으로 또 1번.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긴 글을 써보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보거나, 혹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끝까지 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그 새로운 시도 속에서 마음은 깨어나고, 뇌는 젊어지고, 삶은 활기를 되찾습니다. 결국 또래보다 20년 젊게 사는 비결은 특별한 약도, 비싼 시술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작은 호기심,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어떤 것이 궁금해질지, 그것을 기대하는 하루. 그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을 20년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래보다 20년 젊게 사는 비결 2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앞서 우리는 호기심이 나이를 잊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태도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지고, 뇌가 젊어지고, 삶이 활기차진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호기심을 품고 살아도 이 마음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한 가지. 그건 바로 움직임입니다.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몸을 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삶과 연결되려는 마음의 움직임이기도 하고, 육체의 리듬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죠. 다시 말해,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한 마을에 92세 된 아침이면 혼자 기어이 운동화를 신고 집 앞 언덕을 오르내립니다. 누가 보기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말리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그분은 말합니다. 안 움직이면 몸이 썩어. 내 다리가 좀 불편해도 안 움직이는 것보단 낫지. 놀랍게도 그분은 관절염 진단을 받은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큰 통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병은 있었지만 가만히 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래 가만히 있으면 관절이 굳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매년 평균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라도 매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근손실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움직임은 단지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뇌의 활력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자극되며 집중력과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걸으면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때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일본 교토 근교의 한 마을에는 매일 아침 모이는 실버 댄스 동호회가 있습니다. 평균 연령 76세. 모두 다리가 불편하거나 지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만 하루 30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며 리듬을 타는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젊어 보입니다. 춤을 출 땐 내가 늙은 줄 몰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창한 동작이 아니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기쁨만으로도 생명이 살아납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기와 혈의 순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가 막히고 혈이 흐르지 않으면 병이 온다고 했죠. 움직임은 곧 기의 흐름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특히 노년엔 움직이는 일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밥을 지어 먹고 집안을 정리하고 계절 따라
텃밭을 손질하고 가끔은 손주를 한 바퀴 도는 것. 이 모든 게 움직임이고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 즉 움직이고 연결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은 활동 속에 있다고 했죠. 정적인 안락함보다는 능동적인 움직임 속에 진짜 삶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소파에만 앉아 TV를 보던 시절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고 기운도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마을 청소 봉사를 따라갔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아졌고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답니다. 밤잠이 잘 오고 기침도 줄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웃음이 늘었다고요. 움직임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일으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걷기 운동을 6개월 이상 꾸준히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감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뇌 속에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주 걷고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는 움직임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이라는 거창한 말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찬물을 끓이고 스스로 옷을 고르고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는 일.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여서 나이보다 20년 젊은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어떤 날은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을 수 있죠. 그럴 땐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번의 가벼운 움직임이 다음 움직임을 더 쉽게 만듭니다. 한 번 손을 뻗고 한 걸음 걷고 한 모금 물을 마시는 것. 그 시작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치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항상 움직여야 한다. 멈춘다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나이는 숫자지만 움직임은 현재입니다. 오늘 움직이는 사람만이 내일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이라도 동네 한 바퀴라도 움직이세요. 움직이는 사람은 흐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젊음도 그렇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멈추고 멈추면 늙습니다. 하지만 흐르기만 하면 70도 50처럼 80도 60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움직이는 만큼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바로 또래보다 20년 젊게 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또래보다 20년 젊게 사는 비결 세 번째는 감사의 힘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참 고마운 하루였다. 별일 없었던 평범한 날조차도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깊이 남아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삶을 젊게, 밝게, 튼튼하게 만드는 생명의 습관입니다. 감사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10년 넘게 감사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감사의 마음을 매일 쓰는 사람은 잠을 더 깊게 자고 혈압이 더 낮아지고 우울과 불안이 줄어들고 심지어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고맙다는 감정이 피어오를 때 몸에서는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행복하다,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신경회로가 변합니다. 더 밝게 생각하고, 더 넓게 바라보고,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뇌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뇌의 변화는 걸음걸이에도 영향을 줍니다. 말투가 밝아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젊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난 참 복이 많아요.
자식이 무사한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잘 먹은 것도 감사하지. 그분은 주변에서 웃음이 참 많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주름은 깊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서 빛이 났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나이인데도 항상 불평하고 과거를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며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쉽게 낙담하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노년의 젊음은 신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 하루를 얼마나 고마워하며 사는가에 따라 나이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감사는 영혼을 맑게 하는 정수다라고 했습니다. 동양의 논어에서도 은혜를 알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는 천하를 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감사는 인간을 더 넓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기본입니다. 감사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꼭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참 고맙다고 되뇌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기 전 오늘 하루를 가만히 떠올리며 고마운 일을 3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별것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햇빛이 참 좋았지. 따뜻한 국 한 그릇 덕에 속이 편했어. 동네 아주머니가 나를 반갑게 불러줘서 기분이 좋았지.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깊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 요양원에서 매일 아침 감사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어르신들이 어색해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얼굴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더 반짝이고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걷는 모습도 더 당당해졌습니다. 심리 검사 결과 불안과 외로움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를 매일 실천하면 뇌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고 활력 있어지고 자연스럽게 젊음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활짝 웃으며 살았던 많은 어르신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생을 돌아보며 괴롭고 힘들었던 일보다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 손 잡아준 사람,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 마음은 얼굴에, 말투에, 몸짓에 스며들어 나이보다 훨씬 더 젊고 생기 있게 느껴지게 해줍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순간에도 고마움을 찾는 연습? 그것이 곧 젊음을 되살리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다면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햇살에 고맙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다. 오늘도 밥을 씹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당신의 걸음을 가볍게 하고 무너져가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그게 바로 또래보다 20년 젊게 사는 아주 조용하고도 강력한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3가지 비결을 떠올려 보세요. 호기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움직임으로 몸과 마음을 깨우며 감사로 매일을 따뜻하게 채워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나이보다 20년은 더 젊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사는 비밀입니다. 나이는 늘어가지만 마음과 몸은 얼마든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호기심 한 줌, 가벼운 움직임 한 걸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 한 조각. 이 3가지가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일상이 빛나고 삶의 시간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오늘부터 혹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젊게 흐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